CNB가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의 새해 포부를 연속해서 듣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남 도지사입니다. 지역민 여러분, CNB의 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혼돈의 해였습니다. 그 혼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격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상반기 안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격동의 시기에는 경제, 특히 서민 가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늘 염두에 두면서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 여러분도 힘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라남도 하면은 농사 짓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지방이다 하는 인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일자리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도청의 직원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것이 더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57개 기업이 2조 3,400억 원의 투자를 해서 5,12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취업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7,000명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28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이루는데 아주 관건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5달에 걸친 긴 협상 끝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1월 초순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6성급 호텔, 별 6개짜리 호텔입니다. 우리 서울에도 5개 이상은 없는데 그런 호텔을 포함해서 아시아 최고의 복합 리조트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 미래에셋 회장님이 우리 광주 출신의 박현주 회장이신데 대한민국 최대 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참 유망한 기업인입니다. 그분이 모처럼 고향에 큰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로서는 과분한 상이지요. 전국에서 딱 4명만 뽑습니다. 시도지사 중에서 1명, 시장 중에서 1명, 구청장 중에서 1명, 군수 중에서 1명.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시도지사 분야의 올해의 CEO로 뽑혔다는 건 참 큰 영광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간부 공무원 1,420명이던가요? 그분들이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 중에서 투표로 뽑힌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더 큽니다. 이것은 제가 꼭 잘했대서가 라기보다는 일자리 종합대상을 비롯해서 작년에 몇 가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런 큰 상을 받는 데 기여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국비 예산이 여수 엑스포 기간, 즉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 해에 7조 원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빼고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6조 원을 넘어서 6조 205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중에서 SOC 또한 엑스포 기간 빼고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 1조 1,6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3.7% 늘었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국비가 7.7% 늘었고요. 특히 SOC는 무려 40.5%가 늘었습니다. 그중에 500억 이상 되는 굵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가 2,211억 원, 송정리부터 한평 고막원까지 KTX 2단계 구간이 1,460억 원, 광주부터 강진 성정까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1,449억 원, 신안 앞해도에서 안패도까지 세천년대교가 988억 원, 그리고 여수 적금에서 화양까지의 연도교 연육교가 604억 원,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기반 시설이 조금 더 앞당겨서 확충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전라남도가 관광 분야에서 은메달 3개를 냈습니다. 관광객 숫자는 경기도 다음으로 은메달을 냈고요. 만족도 조사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은메달을 냈고 호감도 조사에서는 강원도 다음으로 은메달을 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관광객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동부권은 SOC 확충 덕분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서남권이 그러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포를 중심으로 한 SOC를 활발히 확충하면서 남도 문예 르네상스, 예를 들면 수묵화 비엔날레라든가
종가 문화의 활성화라든가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라든가 바둑박물관 건립이라든가 그리고 광양에 들어설 도립미술관 건립 이런 걸 통해서 관광의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걷는 길 몇 개를 매력 있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 백년사, 해남 미왕사까지가 48km입니다만 거기를 걷는 길을 올 연말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영산강변에 걷고 싶은 강변 이걸 하고 전라남도의 가장 아름다운 서남해안 일주도로 거기에 전라도 천년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진과 영광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여수, 장흥, 신안에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서민들께 가장 큰 부담이 될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의 가계 부담, 특히 그 가계 부채 중에서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서 이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협 일수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14.9%, 14.8%인데 5.9%로 낮췄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100억 원의 보증금을 신협에 맡겼고요. 두 번째는 중장비 구매자금 대출금리가 10%입니다. 그걸 3.8%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라 해서 뭐냐 그러면 세상이 부조리한 것이요. 부자들이 더 싼 이자를 쓰고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신 분들의 부채 부담이란 건 내중엔 거의 살인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두 가지를 두는데 하나는 상담센터를 서부에는 남학, 동부에는 순천에 만들어서 작년에 6개월 동안 1,500명을 상담했고 59억 원을 그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연말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부실채권 소각제도입니다. 좀 설명하면 긴데요. 제가 돈을 빌렸는데 5년, 17년이 지나도록 못 갚으면 그 금융기관 빌려준 데서는 부실채권으로 정리하고 한 7% 정도로 내놓습니다. 좀 악덕 대부업자가 그걸 사가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70%면 70만 원이죠. 70만 원에 그걸 사면 70만 원만 채무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또 요구합니다. 이자까지 붙입니다.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걸 싼 값에 저희가 사서 채무자 앞에서 소각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이 사면 3%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억 원만 내면 100억 원의 채무를 없애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담을 쌓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고 아직은 시범 사업입니다. 가난한 집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아동센터에 공부방을 설치해서 하루에 3시간씩 무료로 공부를 시켜드리고 거기 급식비를 올려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초등학생 시절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나이 4살, 5살 무렵에 다른 집들은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가난한 집은 그게 안 되니까 그 나이 또래에 맞는 학습 도구를 보내주거나 필기글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을 금년에 시범 실시를 합니다. 아까 그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한테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돈이 크게 안 들어가면서도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고 친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좀 늘어날 겁니다. 설 명절이 닥치는데 여수 수산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무려 116개 점포가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불행을 겪는 이웃들을 함께 돕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긴 눈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도정을 믿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